이제 일주 분석을 하는데 일주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일주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그러죠. 이게 일간은 나에 해당이 되죠. 이 일주도 이제 나에 해당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천간에 우리가 이제 월간과 시간이 있죠.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나는 곳, 나와 옆에 항상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월지. 월지는 나와 아주 강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냐 없냐 모든 신강 신약을 따질 때에도 항상 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월지가 기운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일지죠. 그래서 월지, 일지, 시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월지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일주 하나만 가지고 풀어서는 이게 해석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을류인데 뭐 편관을 깔았대요.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목이 강하다 그러면 이 편관은 아주 좋은 작용을 하죠. 그래서 편관의 작용을 할 때가 있고 칠살의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이거 8가지 오행을 다 놓고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계절별로 엮어서 제가 항상 풀죠. 그래서 3가지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천간에는 간목, 을목 이제 2개로 나눠지죠. 을목은 이제 은밀간이죠. 그래서 을목의 특징에서 1번이 이제 첫 번째가 환경 적응 능력이 좋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보면 이제 덩굴 같은 이제 부들부들한 초목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 꼿꼿한 추진력, 을목은 환경 적응 능력. 그리고 이제 이게 새을자인데 이거는 새의 불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말을 잘한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맨날 말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기본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이 을목에 또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약간 심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제 지지에 보면 이제 편관을 깔았죠. 편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월감, 리더십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관들은 이제 대부분 성향들이 객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분을 중시 여겨요. 그런데 야, 을류 일주 내가 월을 빼고 을류 일주 하나만 놓고 볼 때는 편관이 뭐 우월감, 스트레스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라고 했잖아요. 을목은 부들부들한 넝쿨 같은 거예요. 근데 금이 있으면은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이 을목은 음이죠. 이게 유금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음과 음이 만나면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음과 양이, 예를 들어서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요? 을경합금이 되죠. 그래서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는 을경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관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지에는 같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극목으로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약하면은 이 금은 아주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월이죠. 인월이면은 언제예요? 입춘과 우수두 절기죠. 그러면 인목에 겁재를 깔았어요. 인목은 아주 약한 기운이 아니죠. 튼튼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적당하게 목을 제어하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일간주의죠. 여기 시지나 월간 월간 시간 이런 곳에 만약에 인성이 있다. 특히 이제 시지의 인성이
도래하고 있다. 이제 수죠, 인성은. 그리고 관인상생이 되면은 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과 목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순환구조가 좋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나 월간에서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신강한 사주죠. 신강한 사주가 이 금이 올 때 금생수로 해서 더 신강하게 하면은 불리하겠죠. 그래서 신간과 신약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수가 올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이 세 가지 오행만 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이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용신이 수가 용신이 될 수 있고 수가 또 한편으로는 기구신 흉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운을 잡을 때 이 세 가지 놓고 볼 때 수가 오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개념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운에 올해는 을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의 힘이 강하죠. 비겁이 목생화를 하고 있고 이 을목은 나를 방조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한 가지 금이 일단 하나 있죠. 그럼 화극금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강한 사주는 이 편관의 금이 제어를 하고 있죠. 극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관이 온다. 화극금으로 때려주면은 이 좋은 작용을 하는 걸 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용신이라든가 희신, 길신이 어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쉽게 이 세 가지를 보고 용신, 희신,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월생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적 특성을 잡을 때는 격국을 잡죠. 그러면 여기가 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격국을 잡을 때는 항상 월지, 월령, 월지하고 월령하고 똑같죠. 월지, 월령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왕지는 이제 갑, 을 지장간에 돼 있는데 내가 갑, 을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죠. 왕지는 하나의 기운으로 봐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묘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월간이나 특히 연간에 어떤 것이 투간되어 있냐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왕지는 월지가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을목 음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걸록격에 해당하죠. 이 묘월생들은 무조건 걸록격이에요. 그래서 걸록격의 특징이 뭐예요? 걸록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성이 강하다. 그리고 독립심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 월지에 묘를 깔았다. 그리고 월주는 제가 뭐라 했어요? 직업궁이잖아요. 직업궁인데 이 묘라는 비견을 가지고 대부분 내 주특기를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걸록격이라겠죠. 걸록격이면은 독립심, 그 다음에 자기 주체성,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이런 거에서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묘들은 이 대부분 대인관계가 이 묘를 가진 사람들은 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묘유충이 되죠.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일지와 월지 두 개를 봐라 그러는데 묘유충이 돼 있어요. 부부관계는 벌써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십성을 해당하는 육친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묘유충을 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서로가 깨지는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묘유충 하면 이제 건강적으로 보면은 묘유충은 뭐예요? 이런 경우는 강한 왕지의 충이에요. 몸으로 부딪히는 충이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 뭐 사고, 골절수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디스크들이 많아요. 이 묘유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극이 잘 되죠. 유금도 다 음으로 돼 있어요. 음과 음은 이게 극을 참 잘해요. 그래서 금극목, 금극목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 거의 운을 잡을 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고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인유면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원진이에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주말부부, 월말부부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진월, 이제 봄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봄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또 뭐예요? 진토 하면은 수의 창고, 묘지, 고지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축축한 토예요. 근데 여기에 관계를 보면은 진유, 합, 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진유, 합은 되지만 금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합관계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 특징 하나 볼까요? 진토는 정제고 여기는 일지는 편관이에요. 재생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 시지에 있든지 시간, 그 다음에 월간 이런 거에 인성이 있어야 이 재생관사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수가 없어. 수가 없으면 바로 재생관살이 돼요. 그러면 이 재생관살이라는 것은 인성이 없어야 돼요. 인성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럼 이건 재생관살 아닌가요? 이것도 재생관살에 해당이 된다. 나의 일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수가 나하고 멀리 떨어져서 영향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토국수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생관살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관살 하면은 공부와 인연이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월지에 정제를 깔고 있죠. 그럼 뭐 편제는 놀고 정제는 뭐 공부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을목은 있잖아요. 날카로움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간이에요. 이게 약한 일간이에요. 이 을목들이 아주 강한 성향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생관이라는 거는 또 하나는요, 건강,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죠. 관이 나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월지에서 일지로 토생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극목으로 쳐요. 그래서 이게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스트레스? 직업, 이런 스트레스도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편두통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면, 관이라는 것은 남편, 이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남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엄청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진월의 인성이 일간이나 일주 곁에 있으면은 이게 아주 좋죠. 순환구조이지만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인묘 진월 중에서 가장 취약한 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제는 제가 뭐라겠어요? 정제는 뭐냐면 이거는 규칙적인 돈, 정제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정제는 현실적이다. 이런 사람은 투자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정제는 사물을 다루고 관리, 통제하는,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흘러가죠. 사오미다. 사오미. 여름은 사오미죠. 생지, 왕지, 이렇게 고지 이렇게 나눠지죠. 이 절기상으로는 두 절기씩에 속해요. 그래서 사화는 이파와 소만, 그 다음에 오화는 망종과 하지, 그 다음에 미월은 뭐예요?
입하소만 망종하지 소서와 대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화월이다. 이제 화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생지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유 뭐예요? 사유축 금이죠. 그런데 왕지가 일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합이 성립이 잘 안 돼요. 합은 되지만 완전한 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합 중에 2개만 있어도 반합, 준삼합이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월지가 왕지가 있어야 합이 될 확률이 많다. 그렇다고 합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합은 되지만 완전한 합화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천간이든 예를 들어서 지지에 금이 강하게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상관의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반이 되고 동화가 된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그래서 상관하면 뭐예요? 상관은 일, 활동, 언변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을목은 언변술이 좋다 그랬죠. 이 사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화도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사화이면서 상관을 깔았죠. 그래서 이 상관은 언변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 이 월지와 일지가 상관 편관으로 돼 있어요. 상관 합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상관이 이 편관의 이 강한 기질을 누르고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편관은 제가 뭐라 우월감이죠. 스트레스. 이 상관도 우월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개척하고 개혁하고 바꾸려는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쉽게 순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벌어먹고 살면은 좋은 직업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성이 관인상생이 잘 되고 이런 분들 또 운에서 초년기에 한 2대 운 정도 있죠.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면은 이거 뭘 해먹고 살아야 돼요? 변호사급이에요. 상관, 편관은. 그래서 이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상관운이 와요. 지지에서. 이 천간은 신약한 사람들은 목이 별로 없다. 그래서 수목이 별로 없을 때는 을목이 방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괜찮죠. 제가 항상 운을 대입해서 볼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봐야 돼요. 천간 지지가 막 짬뽕이 돼서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하나잖아요. 한 몸체예요. 천간 지지의 운이. 그러면 이제 목생화는 되겠죠. 그래서 상관의 힘이 강해지는 운이에요. 화국. 그래서 올해는 산불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그런 이제 시점이 되는데 여기에 지지에 상관이 있어요. 요 관을 자꾸 이게 제어를 옆에서 해주고는 있는데 이 상관이 같이 합세를 해서 금을 제어를 해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 강한 사람들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신강 신약이라고 분리하기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화로 갈까요? 오화면 이제 오화는 이제 식신을 깔았네. 여름에 한 가운데죠. 그래서 왕지를 깔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화극금이겠죠. 식신이 편관, 이 제사를 해주고 있어요. 식신이 편관을 제사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을목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자꾸 금이 나를 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항상 긴장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예민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일주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식신이 제사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나쁜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그러죠. 시지, 시간, 월간이 어떤 오행이 있더라도 이런 구조는 일단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운은 내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기는 뭐예요.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월지의 오화, 그러면 이제 왕지에 해당하죠. 좌우묘유가 왕지인데, 왕지 중에서 왕지는 제가 다 묘는 목으로 보고, 유는 무조건 금으로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는 그러면, 이 지장간의 특징이 병기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는, 복잡하네. 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안 돼. 이 기토라는 것은, 이 화 속에, 이 불구덩이 속의 기토는 이 같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기토에 따로 발현을 못 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화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도 그냥 무조건 왕지잖아요. 화로 봐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격국을 잡을 때, 항상 제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봐라 그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이구 이거 식신격이네 이렇게 보면 또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월지에 화가 하나든가 여기에 연지에 식신이 같이 오호 동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식신격이겠죠. 그런데 이제 식신과 상관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항상 왕지는 월지가 격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화가 태과됐거나 많거나 아니면 상관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혼잡이 돼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식신격이 아니고 상관격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여기가 이게 정관이에요. 근데 정편관이 막 혼잡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에요. 편의 힘이 정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혼잡이 돼 있을 때는 편으로 봐라. 내가 항상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상격에 일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상격에 해당이 된다는 제사를 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국으로 흘러가는데 이 조우를 볼 때는 제가 한겨울, 한여름을 특히 조심하라겠죠. 이렇게 5화월에 태어났는데 이 구조가 원국에 수가 없거나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조우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조우용신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환경의 조건이라겠죠. 환경의 조건이 맞고 안 맞고인데 이게 뜨겁잖아요. 오화는 엄청 뜨거워요. 막 금도 녹이고 이 을목이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치지 뜨겁지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사람은 수가 올 때 좋다 이런 구조들은. 근데 화는 내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사화는 약간 불리한 경향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신 강하면 괜찮지만 이 을목일간이 신 약할 때는 무조건 이거는 흉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마지막이죠. 미월. 그래서 미월이면 내가 이제 미토는 여름의 고지죠. 마지막 간절기, 환절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도 또한 아까 제가 이제 봄생들을 풀 때 제가 이게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진월생들 여기 같은 경우는 재생관살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인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거의 개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아주 좋죠. 그렇죠? 이거는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인성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나쁘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운에서 대운에서 인성운이 강하게 오잖아요. 이 수가 해자축이 오면은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들은 또 좋죠. 그래서 원국에 뭔가가 없고 불편한 관계고 불리한 관계라 해서 그 사주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운에서 받쳐주면은 그 사람 아주 또 좋아요. 그때는. 자, 이번은 이제 가을이죠. 신유 수월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그러죠. 일주를 볼 때는 다른 이제 궁이별로 오행이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일주의 기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일단은 뭐 월도 모르고 그냥 일주 하나만 놓고 볼게요. 그럴 때는 편관이면은 스트레스를 일단 깔고 있죠. 금극목을 한단 말이에요. 을목은 제가 이 금을 싫어한다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게 공부가 되는 게 금을 싫어하는데 가을생들은 다 금이 강할 때예요. 그쵸? 이거는 이건 신약이에요. 이 사주에서 가을생들이 신강들을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이거는 무조건 신약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이거는 신약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극신약보다는 뭐 여기에 목이 튼튼하다. 여기 시주에 그렇게 돼도 이거는 완전 신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완전 신약은 아니다 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거의 한 8, 90%가 신약한 사주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럼 내가 좋은 운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신강한 오행이 와야 되는데 수목이 와야 일단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월간이 이제 병화가 있다. 그러면 병신이잖아요. 화극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정관, 상관이 이 급을 제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와야 돼요? 무조건 이 화가 좋아요. 목화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상관이 자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부분 수, 목 이게 좋겠죠. 인성 비겁이 대부분 좋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에서 보면은 편관과 정관이 혼잡이 돼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봐야 되냐. 일단은 이제 편관격으로 거의 대부분 보면 돼요. 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기에 임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임수가 만약에 투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공부하기가 좋은 건데 여기죠. 월간의 임신이에요. 그러면은 임수는 정인이라고 했죠. 정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장간의 신금의 중기의 임수가 여기에 투간이 돼 있어요. 특히 월간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관인상생이 돼요. 아주 이거는 또 좋은 격이 될 수 있어요. 일간 을목 옆에서 수생목을 하고 있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아주 좋죠.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예를 들어서 사업가 형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기업에 들어가면은 이런 경우는 임원급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구조가 되려면 이 을목 하나 가지고는 힘들겠죠. 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목이 있어야 이거를 순환 상생도 받아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선 극하고 여기서는 생해준다고 해도 이 을목 하나 가지고는 받아먹기 힘든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금, 신유, 술월생들은 건강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칠살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을목을 치기 때문에 항상 이 목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목이면 뭐예요? 간, 담, 그 다음에 머리, 갑상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관지에도 해당하고 뼈, 골절 뭐 이런 거에도 해당하고 또 뭐가 있어요? 관절, 신경계통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유방 쪽으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구mol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 이 백로와 추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딱 보면은, 유유자형을 짜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 히스테리 이런 기질이 강해요. 이 사람들은 약간 결벽증 증세도 있어요. 좀 까탈스럽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꼼꼼하고 정교하고 이런 일들도 하면은 잘 맞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에서는 유유자형을 짜고 있으니까 강대 강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부부관계는 좋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칠살작용을 해요. 실제는 편관격이죠. 제가 항상 월지 월령이 왕지일 때는 그것을 격으로 잡아라 했죠. 다른 것은 천간에 어떤 것이 투간이 되고 전체적인 기운이 어떤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격이 정해지지만 항상 월지 월령이 왕지일 때는 그것을 격으로 잡으라겠잖아요. 이런 거는 편관격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편관격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칠살격이 더 맞아요. 편관은 순수한 편관에 작용을 하지만 칠살이라는 것은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칠살작용하는데 이건 건강을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분은 여기 이제 건강이에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스트레스, 편두통, 뭐 남편 여성분들은 남자 스트레스, 남녀는 뭐 직장 스트레스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 시간 1시간 다 가죠. 이렇게 짧게 간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술월로 가볼까요? 가을의 마지막이에요. 한로와 상강 두 절기에 속하잖아요. 술월인데 월지에 정제를 깔았다. 그러면 여기 똑같아. 계속 여기도 이제 재생관이에요. 그쵸? 이게 신유술, 유술, 신유술, 금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대운에서 지지에 신금이 온다. 그러면은 신유술이에요. 신유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방국, 방합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데는 금기운이 이때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합중에서도 최고 세 개가 합쳐서 결성이 됐을 때는 방합의 힘이 가장 크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방합, 방국이라고 하죠. 국을 이룬다. 그리고 또 삼합은 그 다음이에요. 삼합이 그 다음 세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이 웬만해서 합화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이 육합이라고 했죠. 육합은 이제 합으로만 해석이 되지 쉽게 오행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신금이 온다. 대운, 세운에서는 이건 완전 취약하죠. 이거는 여기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을생들, 신유일주에 특히 가을생들은 다 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깔고 건강에도 취약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취약하잖아요. 이게 신유 수월생들이 화는 나쁠까요? 화는 좋다. 이제 신월생, 유월생들은 이 화가 와서 극제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달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수월생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겠죠? 화생 토, 토생 금에서 금의 기운을 키워주니까 이 상관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겨울이죠. 해자추. 그래서 야, 이게 참 특징이 딱딱 계절별로 나눠지잖아요. 이 사주팔자가 똑같은 을류일주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이렇게 사주팔자들이. 근데 여기에 오행 중에 다른 궁이별로 요것도 이게 5개가 없죠. 이게 또 있을 때는 또 바뀌겠죠. 이렇게 다 달라요. 을류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가을생들을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겨울생들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을류일주에 특히 겨울생들은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잘 봐야 돼요. 제가 이게 다른 거 하나도 없을 때 을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깔고 있다. 항상 긴장 상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신강 신약을 따질 때는 이 을목,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이 전체 8개 궁이별로 가장 기운이 센 것은 월지다. 그래서 월지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의 을목이 해수에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약하다고 일단은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옆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인 상생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금이 일간으로 을목에게 극을 하고는 있지만 월지의 해수에게도 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분배가 되죠,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조금 그래도 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보다는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랬죠. 이 회사 생활 이런 게 훨씬 잘 맞는다. 연구직 같은 것도 또 잘 맞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보지만 자영업 쪽에만 좀 불리하다. 그런데 다른 이제 궁이가 어떤 거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의 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월지에 충이 된다. 어떤 충? 이 상관과 문서, 인성이 충이 돼요. 그러면 또 여기가 직업궁이라겠죠? 상관은 뭐예요? 일이에요. 활동이고. 그런데 인성은 뭐예요? 문서잖아요. 내 직업의 문서. 그 다음에 일과 관계되는 그 월지를 충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서 변동, 직장 변동, 또 하나 이사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 해수, 수가 원국에서 약할 때, 지금 월지가 있다 해서 월지는 힘이 강하지만 하나 있다 해서 무조건, 야, 이건 힘이 엄청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을 할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의 충이 된다는 것은 조우로서는 좋죠. 겨울이니까 여름이 오면 일단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수가, 원국에 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이 조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때는 억부로만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해충 하면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해충을 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강에서는 소장, 방광, 혈압, 기관지 이런 충이 될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사해충들은 항상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에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지랖 떨면 안 된다. 그래서 구설수 이런 거를 올해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월이죠. 그러면 이제 겨울의 한 가운데예요. 그쵸? 대설과 동지. 그쵸? 대설과 동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왕지죠. 자수는. 그러면 이제 월지 월령이 왕지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격이다 그랬죠. 이게 편인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월지만 보고 여러분이 이제 용신격을 나중에 이제 고급반으로 가면은 이제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제 편인격이잖아요. 이거를 용신격에서는 편인격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격국을 잡을 때는 편인격으로 해석이 되지만 용신격으로 잡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관인상생격. 근데 격국과 용신격은 다르죠. 용신격은 억부용신을 잡을 때 용신격을 쓰고 이 월지 하나만 가지고 월지냐 천간으로 투간된 것이 로 볼 때는 그냥 격국 순수하게 그런 거는 직업 이런 특성을 잡을 때 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인격에 해당하지만 관인상생격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가 맞겠죠. 그래서 꼭 학과 공부가 아니더라도 연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은 좋다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근데 특징이 있죠. 월지와 일지를 보니까 자유 기문이 돼요. 이런 경우는 기문이라는 거는 귀신의 문이다. 그 문으로 귀신이 들락날락한다고 귀신 보는 게 아니고 이 자유 기문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이제 남녀 관계도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정신적으로 히스테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울증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취약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살들은 이런 연구 활동 하면은 아주 좋다고 봐요. 뭐 교수도 괜찮겠죠. 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사도 나쁘지 않다. 이게 직업으로 활용하기가 많아요. 보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이제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마지막이죠. 추걸이에요. 추걸.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소환과 대안 두 절기예요. 그래서 이 축토를 깔았다는 것은 뭐예요? 토는 토지만 아주 추울 때죠. 소환추위, 대안추위 할 때인데 이런 것은 이제 동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언토예요. 꽁꽁 언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축토가 이제 월지에 있을 때, 추걸일 때는 특징이 이제 자수가 옆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자축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토로 보지 말고 수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자수가 없을 때는 축토예요. 그냥 꽁꽁 언 동토로 봐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도 아주 춥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을목이 활동하기에 소환대환 한겨울에다가 여기 이 기운이 음기잖아요. 여기에 을목도 유금도 축토도 음이에요. 그리고 겨울이면 또 음이죠. 여름이면 양이고 음기가 아주 막 음습해요. 이런 경우는 양이 와야 되겠죠. 이 상관, 여름 이런 때에는 조우용신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이 축토에 돈이 생겨요. 이 돈은 꽁꽁 언 돈은 돈이 안 돼요. 얼어서 녹여야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맞기는 한데 그러면은 여름으로는 사화하고 지지에 오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화가 좋냐 오화가 좋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는 올해 사화가 올 때 어떻게 돼요? 사유축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삼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금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을 또 쳐버려요. 기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의 사화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금다 목절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고. 직업적으로 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 이런 것도 특히 조심하고, 이 상관은 뭐예요? 구설수예요. 구설수가 관과 합해서 칠살이 나를 치잖아요. 구설수로 인해서 관제도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